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호TV 40%의 구독자님 그리고 60%의 시청자님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한테 손해 안 갑니다. 60%는 시청만 하십니다. 도움이 될까 말까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권영호TV 채널을 봐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씀은 안 하겠지만 쓸데없는 정비를 안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권영호TV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시청자에서 구독자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동차가 모하비 자동차입니다. 에어컨 성능이 무척 나쁜 상태로 입고됐습니다. 그래서 가스 주입을 언제 했는가 했더니 작년에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길래 에어컨 가스를 주입하러 오셨을까 여러분께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 에어컨 가스 압력 저압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고압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내부에 프레시 가스가 가득 들었을 때 현상입니다. 프레시 가스가 뭔지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신다면 이어지는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에어컨 사이클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컴프레셔입니다. 컴프레셔에서 흡입을 해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고압으로 나옵니다. 고압이 어디로 가냐면 콘덴서입니다. 실외기라고 합니다. 가정용 에어컨, 사무실 에어컨으로 봤을 때 실외기고요. 실외기를 지나서 여기에 동그란 게 하나 있는데 이만큼 봉처럼 길게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필터가 들어있고요. 이거를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합니다. 과거에 에어컨에는 리시버 드라이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리창으로 들어가서 가스가 들어가고 나갈 때 기포가 발생되는 이걸 사이드 그래스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리시버 드라이어 그런 타입에서 나중에 여기로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걸로 여기로 갔다가 또다시 여기로 갔다가 그러니까 리시버 드라이어가 변천사입니다. 1, 2, 3세대 뭐 이런 개념으로 2세대와 3세대 또는 1세대와 3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에 에어컨에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콘덴서에 일체형입니다. 콘덴서가 길쭉하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봉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필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곧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불순물을 걸러주고 습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콘덴서를 거쳐서 고온 고압의 가스가 고온 저압의 가스로 바뀌어서 파이프를 타고 갑니다. 바로 실내 입구에서 익스펜션 밸브라는 게 있고요. 익스펜션 밸브에서 팽창을 하면 곧 고압을 저압으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색상으로 파란 색깔로 그렸고요.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서 블로어가 불어내주면 바람 나오는 통풍구 있죠. 앞에 중앙에 또 우측에 이렇게 통풍구로 바람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에바포레이터를 거쳐서 나온 것이 또다시 쭉 흘러가서 컴프레셔로 갑니다. 이게 에어컨의 사이클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영상을 보셨거나 제 홈페이지에서 글을 보셨거나 또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글을 보셨다면 이겁니다. 프레시가스입니다. 신선한 공기, 깨끗한 청정한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시가스가 에어컨 사이클 가스가 돌고 오일도 돌고 돌아가는 그 사이클 내에 얘가 생성이 되면 에어컨 성능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민하는 여기서 나오는 냄새, 이것 때문에 항균 일탈을 바꾸거나 여기다가 약품을 넣어서 세정 작업도 하고
또는 뭐 탈취제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 곰팡이 이런 것의 영향보다는 바로 사이클 속에 들어있는 후레시가스입니다. 이 후레시가스가 에어컨 성능을 다운시켜서 나는 냄새, 그것이 곧 냉장고 냄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를 한 4일, 5일 동안만 전원을 꺼 놓으십시오. 그리고 4, 5일 후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물론 음식물이 없는 상태일 때 얘기입니다. 음식물이 썩어서가 아니라 음식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전원을 꺼놨어도 냉장고에서 냄새가 난다. 그것이 곧 에어컨 냄새 또는 냉장고 냄새인데, 그 주범은 후레시가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반부에서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가스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고압과 저압의 압력을 보셨을 겁니다. 고압과 저압의 압력을 보니 저압도 높고 고압도 높다. 둘 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는 후레시가스가 생성되어 있다. 그럼 후레시가스를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회수, 정지, 또 회수, 정지,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부에 있는 후레시가스의 생성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공시키고 가스를 넣습니다. 가스를 넣었는데 문제는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습니다. 저압이 이만큼 와야 되고 고압이 여기 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데 만일에 저압이 여기까지 옵니다. 고압은 적절합니다. 이때는 오일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냉동유, 곧 에어컨 사이클 속에서 컴프레셔를 보호할 겸 팽창력을 높이기 위해서 에어컨 오일이 있는데, 그 냉동유라는 거, 그 냉동유가 부족하다. 이거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다시 회수, 정지, 또 회수,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방금 전에 넣었던 가스를 빼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냉동유를 보충하고, 그리고 다시 진공시킨 겁니다. 진공을 시킨 다음에 또 가스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의 정량이 가령 어떤 자동차는 1kg의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1kg의 가스를 1.1kg을 넣거나 0.9kg을 넣어야 되는 수가 있다. 이거는 여기서 깊이 설명을 드릴 조건은 아니지만, 가스는 정량을 넣어서 되는 차보다는 덜 넣어서 또는 더 넣어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더 넣는 일보다는 부족하게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뭐 때문에? 바로 콘덴사입니다. 콘덴사의 냉각이 잘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량을 넣는다고 넣었더니 저압은 적당히 왔습니다. 근데 고압은 여기가 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때요? 고압이 상승했죠? 바로 콘덴사의 냉각 불량입니다. 이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팬의 불량도 있지만, 또 엔진 내부에 팬도 있지만,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에서 냉각수가 흘러서 라디에이터로 가서 식혀서 엔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라디에이터에서 바람을 충분히 못 빨아주면 이쪽에서 들어가는 콘덴사의 냉각용 바람이 부족해서 콘덴사의 냉각이 안 된다. 그래서 고압이 올라간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에어컨을 켜게 되면 고압과 저압이 바뀌죠. 저압은 내려가고 고압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진공을 시킨다. 또는 가스를 넣는다. 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에어컨 작업을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에어컨을 꺼놓은 상태로 이렇게 기다려서 고압과 저압의, 즉 저압과 고압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진공을 하는 겁니다. 또 회수를 하는 거고요. 즉 저압이 내려가 있고 고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회수를 하게 되면 내부에서 사이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이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아이싱 때문에 정상적인 가스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곧 넣을 때도
잔량의 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가스를 넣기 때문에 정상적인 에어컨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이렇게 지금 걸어놓고 엔진 온도 때문에 걸어놓고 저압과 고압의 비율을 지금 어때요? 같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에어컨 이 프레시가스를 회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시가스를 회수할 때는 ECU가 에어컨 고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끄는 겁니다. 시동을 꺼 놓은 상태로 회수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수해서 프레시가스를 제거하고 혹시 미량의 가스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받아내는 겁니다. 자, 엔진이 조용해졌죠. 이제 시동을 꺼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지금 저압과 고압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회수를 할 겁니다. 회수할 때 지침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봐주세요. 지금 어때요? 이쪽에 있던 고압이 이쪽으로 내려왔죠. 저압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단계 압력이 같아지는 상태에서만 작업을 하는, 분할해 가면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편차가 생기면 다시 스톱시켜서 기다렸다가 또 다시 압력이 같아지면 회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회수를 하지 않으면 사이클 내부에 있는 프레시가스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진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수 모드에서 0까지 나왔지. 좌우 게이지가 0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기다려서 편차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스톱을 시키고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에어컨 가스 작업할 때 보채지 않으셔야 됩니다. 곧 여러분의 자동차 에어컨 성능을 위해서 보채지 않고 여유 있게 작업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회수하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0 이하로 살짝 갔었죠. 여기도 0 이하로 갔었는데 정지시켜 놓고 사이클에서 팽창이 되도록 방치했더니 0 이상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잔량의 가스가 남아있다. 근데 이거를 연속으로 해서 회수를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회수가 안 되고 에어컨 사이클 내에 잔량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얘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또다시 또 정지시켜서 팽창, 그 다음에 또 회수, 팽창,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회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진공시킨 다음에 가스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스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있던 압력이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 있던 것이 압력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엔진이 시동 걸려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자, 엔진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엑셀 페달을 좀 밟아줘 봐요. 엑셀 밟기 주행하는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스 주입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원영어TV 구독자님, 이해하셨죠? 원영어TV 40%의 구독자님, 그리고 60%의 시청자님,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셨을까? 가스를 회수할 때 회수를 한 번에 하면 안 된다는 거, 2번, 3번, 4번 나눠서 회수한다는 거, 이거를 아시고요. 가스 압력을 보고 또 오일이 필요한지 오일이 필요하지 않는지, 즉 냉동유입니다. 그 냉동유의 필요성을 함께 보는 겁니다.
가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을 경우에는 냉동류의 유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1차 주입하고 난 다음에 압력을 보고 저압과 고압의 압력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냉동류의 필요성이 있으면 주입했던 가스를 다시 회수하고 또다시 진공하고 또다시 냉동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진공하고 그러니까 복잡하죠. 자, 가스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다 할 때는 먼저 진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서 고압과 저압의 압력을 보고 냉동류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만일에 냉동류가 필요하다 하는 게 확인이 되면 방금 전에 넣었던 가스를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부는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가스 뺀 다음에 진공을 시키고 냉동류를 넣고요. 그리고 또다시 진공시키고 가스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게이지 압력이 맞는지 틀린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량을 넣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출고하기보다는 압력을 보고 가스가 많은지 작은지 또는 냉동률은 많은지 부족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완전하게 됐을 때 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에어컨 가스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넣었었는가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오늘 60%의 시청자에서 100% 구독자로 전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어컨 가스의 주입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항상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무척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몇 번 작업해 보면 쉽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